안녕하세요. 3D 프린팅 교육학원 4D 메이커스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슬라이싱 소프트웨어 큐라이의 설정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저번 시간에는 큐라이의 머신 세팅을 해봤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시간에는 디폴트 세팅을 구성을 해보려고 그래요. 우리가 큐라 15점대 버전은 사실 세팅이 미리 다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비교적 스텝별로 파라미터가 잘 되어 있는 편입니다, 이게. 그래서 베이직 파라미터랑 어드밴시드랑 익스퍼트 세팅이랑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어 있죠, 보시면. 베이직, 어드밴시드, 익스퍼트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사실은 이제 별로 그렇게 고민 안 하고 썼는데, 큐라의 이제 최신 버전들은 기능이 굉장히 좋아지다 보니까 파라미터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 파라미터를 사실은 우리가 자 보시면 이제 이게 큐라의 이제 5점대 버전의 파라미터인데 너무 많기 때문에 이 파라미터들을 내가 어떻게 구성을 해가지고 쓰느냐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파라미터 항목을 구성하는 것 자체가 일인데 이게 뭐가 정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1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소재를 쓰고 어떤 형태를 출력하고 어떤 프린터를 쓰고 이런 이제 어떤 출력 특성에 따라서 파라미터가 다 일일이 변하기 때문에 뭐라고 이렇게 딱히 정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 해볼 거는 조금 이제 쉬운 버전으로 해가지고 큐라에서 기본 파라미터 구성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이 큐라를 실행을 하시고요. 요 좌측에 보시면은 이제 프린터 이름이 나오는데 여기서 프린터 종류를 일단 골라주세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우리가 이제 머신 세팅을 했었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 1편은 이제 머신 세팅은 참고로 하시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소재 이름도 결정을 할 수가 있는데 소재 종류에 따라서 온도 값이 좀 변하긴 하지만 그 밖에 출력 형태나 출력 뭐 양상에 따라 가지고 또 바뀌는 게 많기 때문에 소재는 사실 뭐 딱히 따로 골라두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이제 집에서 많이 쓰는 PLA 기준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칸에 있는 게 파라미터예요. 이거 보시면 이제 출력을 하기 위한 파라미터 구성이 나오는데 이거 지금 보시는 파라미터는 이제 제가 구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구성을 해봐야 되고요. 자, 우리가 요거를 이제 구성하기 위해서 연습이 조금 필요해요. 파라미터가 모르는 게 나오면 좀 바꿔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연습을, 그러니까 디폴트 세팅을 하기 전에 우리가 좌측에 보시면은 이제 오픈 기능을 눌러가지고 모델링을 아무거나 조그마한 거 하나로 불러둡니다. 연습을 좀 해보려고 그러고요. 자, 모델링, 제가 부른 모델링은 그 오토데스크 메쉬 믹서의 마스코트죠. 그래서 이 유명한 토끼인데 출력 연습할 때도 많이 쓰죠. 그래서 이 토끼를 제가 불렀고요. 좌측의 스케일에서 적당한 크기로 조금 바꿔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좌측의 인터페이스 잠깐 설명드리면 맨 위에 있는 게 무브고요. 이제 출력 위치를 이제 바꿔주는 거죠. 그리고 요 세 번째가 로테이트고 두 번째가 스케일입니다. 크기를 이제 변경해주는 옵션이 되겠습니다. 요 세 가지 아이콘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자, 그리고 예전에 이제 큐라 이제 9 버전이죠. 옛날에는 그 슬라이싱 관련된 이런 아이콘이 이제 우측에 뷰 모드에 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게 이제 정리가 돼가지고 상단에 보시면 프리페어가 이제 모델링을 보는 화면이에요. 파라미터랑 모델링을 이제 보기 위해서 쓰는 화면이고 프리뷰가 이제 슬라이싱 화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슬라이싱을 누르면은 이제 슬라이싱이 돼가지고 툴패스를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저는 뭐 플러그인에 아무래도 잡혀 있는 것 같네요. 그래서 요거 잠깐 삭제하고 아마도 연습을 했던 것 같은데 플러그인이 있으면 오동작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플러그인이 있다 이렇게 안내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우리가 프로그램 모르고 쓸 때 실수 많이 하는 부분이었죠.
옛날에 큐라에는 플러그인이 이렇게 바깥으로 사용하기 쉽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걸 끄지 않고 쓰게 되면 의도치 않는 위치에서 뭐 파킹을 해버린다든지 노즐이 정지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을 또 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연습을 위해서 모델링을 하나 불렀으면은 우측에 프로파일에 가보시면 저는 이제 뭘 하나 만들어 놓은 건데 기본적으로는 아마 처음 설치하면은 프로파일이 이제 그 얼티메이커사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세팅이 있습니다. 설정 값들이. 그래서 익스트라 파인이랑 노멀이랑 드래프트에 약간 이제 거칠게 출력하는 건데 이게 이제 우리가 뭐 수업을 하거나 연습할 때 많이 쓰는 0.2mm의 레이어 하이트였죠. 요즘에는 이제 좀 더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0.15도 많이 쓰죠.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 자, 노멀이라고 이렇게 클릭을 해보니까 밑에 이제 파라미터들이 쭉 보이는데 지금 보시는 거랑 저랑 아마 파라미터가 다를 거예요. 여러분들이 처음 설치를 하셨다면. 그리고 우리가 많이 연습하는 드래프트로 해가지고 봐도 그렇죠. 그래서 이 파라미터가 저랑 다른 이유는 요 밑에 보시면 이 파라미터 항목도 제가 오늘 디폴트 세팅을 할 때 이제 결정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베이직, 어드밴시드, 익스퍼트, 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올은 쓸 일이 없어요. 전체 파라미터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파라미터 설정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뭐 처음 쓰시는 분들은 이제 베이직을 쓸 수도 있고 조금 더 이제 파라미터가 익숙하신 분들은 어드밴시드로 해놓고 쓸 수도 있거든요. 자, 근데 지금 이제 일단은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울티메이커사가 제공해주는 어, 그 설정에서 프로파일에 보시면 이제 드래프트로 해놨고 요건 이제 설정 값인 거죠. 자, 우리가 오늘 이제 고민해야 될 거는 어떤 파라미터를 기본적으로 우리가 쓸 건가인데 어드밴시드 정도로 해놓고 보니까 사실 어드밴시드도 파라미터가 예전보다 굉장히 많아졌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눌러보면은 조금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파라미터를 한번 들여다보면 사실 불필요한 파라미터가 저는 되게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굳이 제가 이거를 그냥 어드밴시드로 해놓고 쓰면 됩니다. 이러면 되는데 굳이 이거를 저희가 따로 편리하게 쓰려고 항목을 구성하는 이유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라인 위드 같은 것들은 이제 그 노즐 폭에 의해서 노즐이 내가 예를 들어서 0.4 파이다 그러면 굳이 이거를 지정하지 않더라도 물리적으로 0.4 파이로 나올 수밖에 없는데 굳이 이렇게 해놓는 것 자체가 불필요한 설정이 될 수 있고 사실 저 수치보다는 플로우라고 하는 공급량을 어떻게 할 것인가로 조정하는 게 합당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중복되는 것도 많아요. 월 티크니스랑 월라인 카운트는 중복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월라인 카운트를 3겹으로 바꾸면 여기가 1.2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중복인 것도 있고 또 우리가 꼭 써야 되는데 없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불편하기 때문에 그 처음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처음 쓰는 사람도 불편하고 그러니까 출력을 많이 경험하신 분들도 사실 제가 느끼기에도 편리한 그 디폴트 세팅이 아닙니다, 현재. 그래서 요거를 구성을 한번 해볼 거고요. 기본은 이제 드래프트에다가 어드밴시드로 해놓고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 큐라는 이제 파라미터가 많으니까 이렇게 카테고리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퀄리티랑 월이랑 옛날에 이제 쉐리라고 표현되어 있었죠. 큐라 15점대는 쉐리였고 탑 바텀이랑 인필이랑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나뉘어져 있단 말이에요. 자, 사실은 이제 파라미터가 굉장히 많은데 그걸 보려면 여기 짝대기 3개를 누르시면은
매니지 세팅 비저빌리티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시면은 네, 내가 필요한 파라미터를 불러다 쓸 수 있고 이 파라미터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리스트를 쭉 보시고 골라 놓지 마시고 이 퀄러티라고 되어 있죠? 네, 이 항목별로 눌러서 가감을 하도록 할게요. 그게 더 편하니까. 그래서 여기에도 짝대기가 3개가 보이죠? 네, 그래서 퀄리티에 들어가서 먼저 조정을 해 볼게요. 자, 일단은 레이어 하이트 당연히 있어야 되고 이니셜 레이어 하이트 필요하죠. 초기의 두께가 공급량이랑 네, 일치하기 때문에 자, 위드는 필요 없고 위드에 해당하는 기능을 쓰시려면 플로우 그러니까 공급량으로 조정해 주시기를 저는 조금 더 권해 드리고요. 굳이 공급량 조절을 한다면 이니셜 레이어 하이트가 0.3으로 돼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이니셜 레이어에 플로우를 이제 바꿔주시면 더 좋은 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니면 이니셜 레이어 라인 위드를 여기를 0.2로 하고 여기를 150% 이러면 공급량도 늘어나요. 네, 그래서 초기는 저는 보통 0.25로 해놓고 쓰긴 쓰는데 네, 여러분들은 이렇게 2개만 있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출력을 할 때 공급량이 조절되는 부분이 좀 있는데 서포트 같은 데거든요. 그거는 서포트에서 조정을 하도록 할게요. 또는 이제 플로우에서 조정하겠습니다. 그래서 퀄리티는 2개만 있으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이제 월로 넘어가시면 여기가 쉘이죠. 기존에 벽의 두께를 이제 지정해주는 파라미터입니다. 그래서 네, 월 익스트루더 해가지고 지금 활성화가 안 돼 있는데 이거는 듀얼 노즐일 때만 활성화가 돼요. 그래서 뭐 그냥 체크해 놓던지 체크해 놓지 않던지 똑같습니다. 우리가 PLA랑 PVA 가지고 서포트를 물에 녹이는 작업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면 네, 듀얼 노즐로 설정하고 서포트는 예를 들면 여기 밑에 내려가면 이제 서포트가 있거든요. 네. 서포트 같은 데는 듀얼 노즐이라면 네, 여기 있죠? 네, 여기 가시면 네, 서포트 익스트루더를 따로 이제 결정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럼 다른 소재로 뽑을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아마 여러분들 구매하신 프린터는 대부분 싱글 노즐일 거기 때문에 그냥 체크해놔도 안 나옵니다. 우리가 머신 세팅에서 노즐을 하나로 해놨으니까 익스트루더를. 자, 그래서 네, 요거는 체크를 뭐 굳이 건드리지 않으셔도 되고요. 자, 쉘 티크니스 아주 중요하죠. 둘 중에 편한 걸로 쓰세요. 네, 요걸로 쓰셔도 되고 쉘을 2겹 출력할 건지 아니면 쉘을 두께 단위로 지정할 건지 하나로 쓰시면 되고 둘 다 켜놔도 무방합니다. 요거는 보통은 이제 2겹 출력을 하죠. 자, 그리고 여기 쭉 내려가서 보시면 지금 네, 중요한 설정인데 빠진 게 있어요. 뭐냐면 요 설계하는 분들이 필요한데 공차 조정을 위해서 호라이즌탈 익스펜션이랑 이니셜 레이어 호라이즌탈 익스펜션 요걸 조정하면 초기 레이어가 어, 과투출로 인해 가지고 두껍게 나오는 증상을 예방해 줄 수가 있겠죠. 자, 설계하시는 분들은 요것도 괜찮습니다. 홀 호라이즌탈 익스펜션까지 살려 두셔도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심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뭐 설계가 아니라 네, 취미로 하는 분들도 이거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해야 되는데 어드밴시드 세팅이 없다는 게 좀 네, 이상한데요. 네. Z 심 얼라이먼트. 심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출력을 하면 시작하고 만나는 지점을 뜻해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 토끼를 슬라이싱을 했었는데 자, 우리가 토끼의 테두리를 그리게 되면은 반드시 시작점과 만나는 점이 있겠죠? 네, 여기 표기되어 있습니다. 흰색이 바로 그 지점이에요. 그래서 이 지점을 어떻게 정렬할 거냐. 왜냐하면 한 지점에 모이게 되면 씀이 이제 매듭이잖아요. 그래서 매듭이 도드라지기 때문에 그걸 이제 흐트러지거나 아니면 잘 안 보이는 위치로 옮기기 위해서 있는 설정인데 반드시 필요한 설정이 되겠습니다. 외관의 품질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또는 이제 내가 쓰임의 포지션을 따로 위치를 정해줄 수도 있는데 보통은 ZSIM 얼라이먼트 정도만 하면 돼요. 왜냐하면 샤프니스 코더나 아니면 뭐 쇼티스트를 많이 쓰거든요. 저는 이제 이것도 많이 쓰기 때문에
자, 그리고 탑 바텀으로 내려가면 이것도 외관이 있죠. 네, 바닥하고 윗면인데, 네, 보시면 아주 중요한 거. 자, 중복 설정이 너무 많아요. 네, 이거 다 필요 없고, 자, 요게 필요합니다. 뭐냐면, 탑 레이어랑 바텀 레이어가 몇 겹이냐? 네, 이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렇게 안 쓰고 다르게 쓰거든요. 윗면은 덮여야 되니까 두껍게 쓰고, 밑면은 수축 때문에 얇게 써요, 원래. 그래서 따로따로 지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탑 레이어랑 바텀 레이어를 파라미터를 따로 불러가지고 써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즘 버전에는 모노토닉 탑 바텀 오도라고 있는데 요게 이제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 천정이 덮일 때 천정을 이렇게 순서대로 쭉 안 덮어주면 나중에 지저분해 보여요. 그래서 그 천정이 덮이는 순서를 순서대로 덮이게 해주는 옵션이라 꽤 괜찮은 옵션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살려다가 쓰시면 좋고, Enable Ironing 되어 있는데 이건 이제 다림질 기능이죠. 이건 뭐 많이 아시죠? 다림질 기능은. 그래서 윗면을 평평하게 바꿔주기 위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 정도는 처음에 쓰시는 분들도 체크를 해볼 만해요. 대신에 이제 아이어닝 기능을 쓰시면 다림질을 하시면 속도가 느려지니까 그거는 감안해서 써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인필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인필 단서티 20%면 굉장히 튼튼한 상태거든요. 사실 우리가 원래 쓸 때는 한 12에서 한 15% 정도 쓰게 되는데 좋은 점은 저도 예전에 이게 궁금했는데 이 12%로 했을 때 내부 채움의 라인이 몇 미리 간격인가가 상당히 궁금했어요. 근데 그거를 치수로 이제 보여줘서 좋습니다. 그래서 인필 라인 디스턴스는 활성화 시켜 놓는 게 좋을 것 같고, 자, 인필 패턴이 필요해요. 네, 어떤 모양으로 내가 채우냐. 요즘에 지그재그 많이 쓰죠. 왜냐하면은 같은 출력 속도인데 더 옛날에 그리드보다 강한 구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리고 인필 오버랩 퍼센테이지는 수축 때문에 마이너스로 쓰는 경우가 많은데 반드시 필요한 파라미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파라미터를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인필 레이어 티크니스는 뭐 없어도 됩니다. 요거는 서포트의 티크니스에는 적용할 만해요. 인필을 굳이 얇게 출력을 할 필요가 없고 그렇다고 소재가 많이 아껴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네, 시간이 빨라지거나 네, 저는 꺼버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쭉 내려가서 이제 머터리얼로 가서 프린팅 템퍼레이처 이제 210도 많이 쓰는데 요즘에 이제 조금 더 정밀하게 하기 위해서 이니셜과 마지막 칸의 템퍼레이처를 이제 제어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요. 초기는 사실 어, 200을 하는 이유가 원래 초기는 노골노골하게 바꿔준 다음에 출력해야 바닥에 잘 붙거든요. 근데 또 다른 문제가 하나 있는데 수축이 많이 유발되는 위치가 바닥이잖아요. 그래서 온도를 낮춰서 출력하면 수축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선택할지, 네, 접합력을 높일지, 수축력을 낮출지 이거는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면 되고요. 파이널 프린팅 템퍼레이처는 마지막 부분이 좀 뾰족한 형상일 때 사실 그 냉각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낮춰서 쓸 수가 있는데 지금 토끼 같은 건 그렇게 해볼 수 있겠죠? 근데 평평한 모양이라면은 네, 평평한 모양이라면은 이렇게 하시는 게 역효과가 나죠. 그래서 쓰실 분은 쓰시고 필요 없는 분은 없애버려도 무방합니다. 자, 빌드 플레이트, 그러니까 베드의 온도는 당연히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설정하시고 자, 머터리얼에서 더 불러올 만한 게, 네, 바로 이제 플로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네, 플로우를 따로 조정하겠느냐. 예를 들면, 이니셜 레이어의 플로우와, 자, 여기 있죠? 네. 그러니까 라인 위드를 쓰지 마시고, 이니셜 레이어 플로우와 또, 서포트의 플로우 정도를 네, 손대 볼 수가 있어요. 서포트의 플로우는 지금 활성화가 안 되는데, 서포트를 켜주면은 활성화가 됩니다. 여기 지금 제네레이트 서포트 꺼놨죠. 네, 이걸 켜주시면 이제 활성화가 될 거고요. 자, 켜놓은 상태에서 플로우를 서포트를 제거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플로우를 낮추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는 불러다가 쓸 수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스피드로 넘어가면은
네, 스피드는 아시죠? 네, 요즘에는 이제 뭐 빠른 프린터가 많이 나오니까 기본 스피드를 이제 60이 아니라 뭐 200으로도 많이 쓰죠. 자, 우리가 여기서 건드린다면 이너월이 중요하죠. 이너월도 중요하고 아우터월도 중요해요. 자, 옛날에는 이너쉘, 아우터쉘 이렇게 돼 있었죠. 그래서 외관이 중요하니까 천천히 출력하고 내부도 중요하니까 약간 속도를 낮춰주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악셀레이션 컨트롤이랑 저크 컨트롤 중에 악셀레이션 컨트롤은 할 만합니다. 고스트 효과 같은 거를 이제 좀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조금 이렇게 중수이신 분들은 요걸 남겨놓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냥 굳이 건드리지 마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네, 트래벨로 가면은 그냥 리트랙션 당연히 해주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지금 여기서 지금 봅시다. 네, 컴바인 모드라는 게 있는데, 자, 요거 중요합니다. 컴바인 모드랑 Avoid Printed Parts When Travel이라고 돼 있는데, 그 트래벨 구간에서 출력물을 피해 다니게 하는 기능이에요. 요것들이. 그래서 어디에서 피하느냐, 네, 이런 것들을 네, 정해 줄 수가 있게 돼 있는데, 좋은 기능이 되겠습니다. 속도가 별로 차이가 없으면서, 예를 들면 이제 토끼는 복잡하지 않으니까 아마 활성화가 안 될 것 같은데요. 내가 출력하는 과정에서 다른 물건이 있다면 노즐이 그 부분을 자, 요런 데는 적용할 수도 있어요. 여기를 출력하고 오른쪽으로 넘어갈 때 충돌하는 부분이 있다면 피해서 가는. 그러니까 지금 두 개 갖고는 안 되고 출력 부위가 세 군데가 있어야 돼요. 자, 여기를 출력하고 왼쪽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 가운데 부분은 이렇게 돌아서 가게 만드는 옵션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쓸 때가 있고 Jet of when retract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자, 지금 리트랙션 라인이 안 보이는데 네, 활성화를 좀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토끼 같은 것도 보시면은 귀 부분을 출력을 할 때 충돌할 수가 있죠. 네, 여기를 이제 수축된 부분이 있다든지 하면 충돌해가지고 떨어지거나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트업이라는 거는 이게 점핑해가지고 노즐을 이동시키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avoid printed parts when traveling 해가지고 출력 파츠를 피해간다. 이걸 쓰시면 좋고 이걸로 안 될 때 네, 제트홉이라는 기능을 쓰시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게 없다면 살려두세요. 저처럼. 자, 그리고 이제 냉각으로 가면 자, 냉각이 사실 네, 좋은 기능인데 별로 쓸데가 없어요. 왜냐하면 음, 자, 네, 냉각이 이제 별로 쓸데가 없는데 왜냐하면 대부분의 저렴한 프린터는 팬의 냉각 기능이 떨어져서 이미 100% 상태로 돌아야 되기 때문에 더 빨리 돌게 하거나 천천히 돌게 하거나 이런 제어가 사실 들어갈 여지가 없는 거죠. 팬이 뭐 좋아야 이런 걸 쓰기 때문에 그래서 별로 네, 저렴한 프린터라면 여기에 쓸만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뭐 거의 다 아마 꺼버리셔도 되고 이니셜 팬 스피드만 0%로 해두면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원래 0%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살려두지 않더라도 네, 별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거의 쓸 일이 없고 자, 미니멈 레이어 타임은 살려두시는데 참 이 기능사 시험 같은 거 보는 분들은 출력물이 조그만하니까 이거를 3초 정도로 고쳐야 되거든요. 네, 보통 5초 정도 쓰시면 충분히 효과 발휘를 합니다. 뾰족한 부분에서 냉각 시간이 부족하니까 기다려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네, 그래서 있는 게 좋다. 여기까지는. 자, 그리고 서포트로 넘어갑니다. 자, 서포트를 일단은 생성을 시켜봐야 파라미터가 보이니까 생성을 한번 해보시고요. 자, 서포트의 오버행 앵글이 예전에 60도였는데 50도로 바뀌었네요. 근데 이 오버행 앵글 계산하는 방법이 있죠. 네, 다 똑같은 게 아니라 설정마다 각도가 달라져요, 원래. 자, 서포트 패턴 요즘에는 지그재그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 자, 예전이랑 조금 바뀐 게 서포트 허라이즌탈 익스펜션이라고 표현이 바뀌었는데
예전에 뭐였냐면요. 그 서포트의 아래 위의 간격과 좌우의 간격을 거리로 입력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입력하셔도 되고 여기 서포트에 가시면 있습니다. 서포트 XY 디스턴스라고 아직도 있죠. 그걸 쓰셔도 되고 아니면은 Z축의 간격은 입력할 만한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있죠. Z축 간격. 지금 0.1로 되어 있네요. 네. 자, 호라이즌탈 익스펜션으로 조절해도 서포트의 간격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출력물하고 간격인 거예요. 자, 그리고 요즘에 인터페이스 많이 쓰죠. 이거 살려다가 쓰시면 좋고요. 천정하고 바닥에 다 사용한다 이런 뜻이고 중요한 게 빠졌네요. 서포트 인터페이스의 밀도가 지금 빠졌습니다. 요거 해놓고 너무 높은데요. 제가 볼 때는 100%는 레프트도 아니고 자 고쳐다가 낮춰가지고 쓰세요. 여기도 자 빌드 플레이트 어디션 이거는 자 브림 스커트 레프트 설정을 위해서 대개는 쓰죠. 자 지금 중요한 게 빠졌네요. 브림을 만드는데 몸통에서 얼마나 간격을 줄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파라미터인데 없죠. 브림 디스턴스를 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0으로 돼 있는데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아무리 못해도 한 0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큐라의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파라미터가 다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딱 붙어서 안 뜯어지는 상황이 됩니다. 저렇게 하면 이 정도는 최소 줘야 되고 자, 요 브림 올리 온 아웃사이드 이거 있어야 돼요. 안쪽도 만들 건지 해제하면 안쪽에도 생기고 해제를 취소하면 체크를 해주면 바깥에만 브림이 생기죠. 자, 그리고 스페셜 모드에 all add-ons랑 one at a time이 있어요. 이거는 내가 만약에 출력을 이제 두 개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처리해 줄 거냐에 대한 옵션이죠. 여기 보시면 이제 하나 더 만들어서 출력을 할 때, 자, 두 개를 각자 하나씩 출력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동일한 순서로 출력할 것인지를 결정해주는 옵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죠. 따로따로 뽑는 게 출력물의 품질이 더 좋을 거기 때문에 요거를 쓰시면 좋은데 다만 큐라이에는 노즐 사이즈를 정확히 입력할 수가 없잖아요. 다 범용으로 쓰다 보니까 그래서 익스트루더 크기에 의한 간섭은 우리가 체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거리로 보통 체크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출력이 되는데 요거를 one at a time으로 바꾸면 한 번에 하나씩 출력하도록 설정을 바꿔주는 거고요. 자, 이때 이제 주의하실 거는 어떻게 해야 되죠? 간섭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충돌하는 것까지는 익스트루더에 눈이 달려 있지 않으면 해결해 주지 못해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하나씩 출력하기도 바꿔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어, 이 정도면은 좋습니다. 그래서 이 설정이 마음에 드시면 저장을 하시면 돼요. 요 이제 내가 바꾼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장 아이콘이 뜨고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Save as New Custom Profile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요거 누르시면은 이제 새로운 네, 저기 뭐야 새로운 세팅으로 저장을 할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새로운 세팅으로 저장하고 리네임 해주시면 돼요. 요거를 매니지 프로파일로 가셔가지고 자, 우클릭을 하시면 여기 있나 보다. 리네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좋아하는 이름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고요. 자, 이 기본 그러니까 큐라에서 제공하는 일반적인 세팅에서 바뀐 부분이 있다면 글로벌 세팅이랑 우측의 익스트루더 항목에서 내가 바꾼 부분이 어떻게 된다라는 거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한 뭐 중급 정도 되는 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설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가지고 파라미터 이 정도로 디폴트 세팅을 해봤어요.
자, 파라미터는 사실 개인마다 다 취향이 다릅니다. 그쵸? 이거는 이제 제 기준에서 네, 아주 복잡한 파라미터는 제외했지만 네, 일반적으로 매번 출력할 때마다 사용할 만하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중급 정도 수준의 디폴트 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고를 하시고요. 기존의 큐라에 있던 파라미터 정도는 다 들어갔어요. 아, 그리고 마치기 전에 어, 플러그인 위치를 많이 물어보시는데 플러그인이 예전에는 이제 노출이 돼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큐라의 플러그인은 이사를 갔습니다. 그래서 익스텐션에 가시면 포스트 프로세싱에 가 있어요. 네, 여기 가면은 애드 스크립트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플러그인이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그 얼티메이커 사이트에 가시면 플러그인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설치도 할 수가 있어요. 자, 오늘은 네, 자, 큐라를 이용해가지고 디폴트 세팅을 네,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